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10일 만인데요.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테슬라는 333달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6,600 해서 원화로는 거의 신고점을 찍었죠. 네, 그런 상황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별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혁신을 가져다 줄 그런 기술을 어찌 보면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죠. 그런 기대감이 더 증폭되도록 지금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전 지역으로 로보택시를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테슬라가 기대감이 더욱더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로보택시를 아예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대중들한테도 뭐 다음 주에 푼다고 하지.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우버처럼 이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은 로보택시를 이제 활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도로 위에 많이 깔리면은 플랫폼이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고 그 자체로서 뭐 우버나 웨이모 같은 업체들에게 큰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차값이 싸기 때문에, 또 이제 수수료 같은 거나 차도 직접 만드니까 좀 원가 절감 측면에서 좀 유리한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진행 방향에 큰 걸림돌이 없어 보여서 아직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하지만 좀 기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코인 시장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뭐 신고가를 또 찍었는데, 이더리움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 힘을 못 쓰고 200~300만 원까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고 또 고생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막 기업에서 마구 띄워주는 겁니다. 기업도 띄워주고 뭐 유명한 그 자산가들도 엄청 띄워주고, 최근에 김승호 회장님 있잖아요.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님도 스노우폭스라는 이제 도시락 업체를 1조에 매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지분이 한 20~30% 정도 된 거 보니까 한 몇천억 정도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돈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투자를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도 이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 한 200억어치인가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 수익률이 40%가 올랐습니다. 비트마인 회사는 지금 이더리움을 엄청나게 밀면서 이더리움을 비축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는 식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가치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입지도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흔들린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비트코인이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잠실 르엘이라는 이제 아파트가 청약을 모집하는데 아직 공고도 안 나온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제 후분양제여가지고 그 74제곱미터짜리 이제 아파트를 한 28평쯤 되나요? 그거를 18억의 분양가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시세가 한 30억 정도 될 텐데 거의 뭐 10억 이상의 로또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는 일단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6억 대출도 막히고 해서 뭐 12억 이상 필요하겠지만,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제가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역사학자 있잖아요. 인류학자였나? 아무튼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 사람 책이 뭐 사피엔스라든가 호모데우스 뭐 이런 책들이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 신간 나와가지고 넥서스인가? 그거 읽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 읽었어요. 근데 이거 읽고 진짜 느끼는 게 많습니다.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은 정말 진실과 질서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제 진실과 질서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진실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회사를 이끌진 않습니다. 질서에 지장을 주지 않고 회사의 관습에 잘 맞춰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롱런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조직은 이제 질서가 더 중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차없이 자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좀 극심한 성과주의라서, 이제 뭐가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극심한 성과주의이기 때문에
진실로 이게 가치가 없으면 그 직원은 없어도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아마 직원들이 임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진실에 입각한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성장하는 거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세상을 바꿀 기술 가지고 있어도 그게 언제 이제 주목을 받냐, 또 주목을 받고 실제로 세상에 나와서 가치를 창출시키냐, 질서와 그 진실을 어느 정도 둘 다 만족시켰을 때 그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대부분은 정확한 정보만 있으면, 사실적인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과 지금의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지, 또 누군가가 어떤 세력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실제 주식 투자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이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더리움이나 리플을 비롯한 이제 알트코인들, 또 그것에 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도 이게 진실과 질서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정보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한 탈중앙화를 이미 구축했고, 그것이 이제 15년 이상 깨지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검증해서 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이제 비트맥시들은 주장하고, 반면에 이제 알트코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속도가 느리고 용량이 작고, 그래서 나중에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로 채용이 됐었을 때 그 비트코인은 좀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보강된 알트코인들이 나와서 그 간극을 메꿔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 정보들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이제 거짓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나라들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여러 가지 코인의 시장을 넓히고 있잖아요. 이 단계까지 오면은 진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적용되는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더 진실에 가깝고, 다른 코인들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국가 입장에서 더 질서를 바로잡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부터 해가지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왜 이렇게 그럼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나, 진실이 우선 아니냐.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멀리 왔죠. 자산의 가치 절하가 동반되면은 많은 은행들과 기업들이 도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든 외화 보유고도 지켜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입장인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들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다 쏠려버리면 기존에 있던 거품들을 이제 회수하기도 전에 큰 붕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질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개인들이 세력의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 돈을 필요 이상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또 억울한 거죠. 세금은 낼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가만히 냅둬도 1년에 2배씩 가치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차라리 질서를 이제 해치는 암호화폐를 사서라도 자산을 지키고 싶은 게 저희 개인의 마음이겠죠. 질서와 진실은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합니다. 많은 세력이 뭉쳐있고 하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만들어낸 거니까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작용으로 조금만 흠이 있어도 크게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에서 마녀 사냥을 할 때도 죄 없는 사람을 몇만 명이나 마녀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허구로 밝혀지면서 그 마녀 사냥이란 질서가 깨지게 됐는데, 하지만 진실 같은 경우는 과학을 예로 들어보면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의심을 받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기 위해 의심을 받지만 그것이 진실로 계속 판명이 된다면은 기존의 과학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질서를 부시고 새로운 이론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과학 전체가 발전하는 것이죠. 학계 전체가. 그 책에 있는 말로 자정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정작용. 스스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체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 그런 자정작용이기에 진실이 또 유리한 면이 있고요. 좀 말이 많았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진실과 질서에 입각한
그런 정보들을 잘 판별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지금 흐름에 맞지 않은 것에 투자를 하면 그것은 그냥 진실뿐인 허황된 정보가 될 것이고, 그 인터넷 뉴스만 보다가 뉴스에 있는 글들을 맹신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맹신해서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위한 허구적인 정보에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 투자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같은 게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테마주 같은 거 잘 하지 않습니다. 테마주는 등락폭이 너무 심한 건 둘째치고 특정 정치인들이 정보를 먼저 흡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자들이나.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것을 매수 타점을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다는 불리할 겁니다. 근데 굳이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그런 게임을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최대한 진실에 입각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서 제가 나름대로 통찰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저는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